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이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식의 역사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첫 번째 시간은 잘 들으셨나요? 예,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주식 시장이 탄생을 하게 됐고 또 어떤 회사가 또 세계 최초의 주식 회사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단 주식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세계 각국의 대표 지수하고 대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세계 주식시장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미국의 뭐 다우존스 지수도 있고 뭐 S&P 500, 또 나스닥, 또 스몰캡 2000 이제 중소형주를 뜻하는 거죠. 여기 이제 미국 증시인데 미국의 이제 다우 30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그 대표 30개 기업을 이제 지수화해 가지고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각 그 유명한 500개 기업들, 대표 기업들을 딱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다우보다는 좀 더 대표성이 더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P 500, 500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S&P 50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국에 뭐 코스닥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닥처럼 기술주들을 좀 모아놓은 뭐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시장을 나스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이 3대 시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고 미국 증시를 보게 되는데 볼 때 항상 그 가장 눈여겨보는 그 지수 세 가지가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유럽 쪽으로 좀 한번 내려오면 유럽에서 이제 닥스라고 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아무래도 경제력이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EU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닥스가 좀 가장 유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독일 지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FTSE 100이라고 이게 영국 지수입니다. 영국은 유로존에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파운드화를 따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또 독립된 그 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영국 지수는 FTSE 100이라고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칵이라고 합니다. CAC인데 이게 바로 프랑스 지수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지수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 세 나라 지수만 좀 잘 체크하시면 돼요. 세 나라 지수만 체크하시면 되고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유로스탁 50인데 이제 유럽의 대표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인데 저거를 좀 참고하셔도 유럽 증시는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요 정도 지수가 있다는 걸 염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신흥 시장들이 있는데 사실 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중요한 거는 니케이입니다. 일본 선진 시장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또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진을 해 있고 뭐 사실 일본이 20년 동안 뭐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마저 좀 들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또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바로 니케이 지수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한국도 이제 일본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열리잖아요. 시간대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항상 한국 증시와 같은 시간대에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보다는 조금 이제 선진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작고 또 미국 증시에 연동이 좀 많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증시가 그렇게 미국 증시에 더더욱 연동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로 미국에 수출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물론 내수도 강하지만 미국 증시에 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장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지수가 상해 종합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코스피 지수랑 좀 비슷하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상위 지수가 있고 또 그 아래쪽에 항생 지수가 바로 그 중국 또 대표 지수 중에 하나죠. 홍콩 지수라고 하는데 글로벌 금융주들이 또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홍콩 지수도 상당히 좀 리스크를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지수로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타이완 웨이티드라고 있는데 대만 각권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대만하고 지금은 조금 예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한때 한국 같은 경우는 IT 업종 비중이 절대적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분산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 가권 지수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보다는 그 IT 업종, IT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기업, 뭐 TSMC도 이 대만 기업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IT 업종이다 보니까 한국의 IT 업종과 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도 보이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의 어떤 이제 경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있죠. 코스피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나스닥과 비슷합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 사실 이제 점점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점점 옛말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그 시장 흐름 보시면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약간 이제 선진 한국 시장도 이 시총 같은 경우 보시면은 IT 일변도에서 점점 뭐 미디어라든가 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헬스케어 같은 이런 이제 굉장히 선진국형 산업에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업종들이 굉장히 시총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많이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주식시장 한번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 주요 기업인데요. 이제 미국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이 압도적으로 1위를 나타내고 있고 그 뒤를 뭐 알파벳은 이제 구글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여기 보시다시피 다 기술주예요. 미국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술 산업을 선도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해 있고 또 특이한 종목이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는 보험회사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거 하나의 지주회사인데 뭐 정말 다양한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보험사이자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는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알리바바가 굉장히 이제 높은 시총을 차지하면서 포진돼 있고 그 밑에 JP모건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이제 제약회사인데 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죠. 세계 최고의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 글로벌 제약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쪽으로 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게 도요타입니다. 이제 한국의 현대차도 있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이제 한국 돈으로 뭐 거의 뭐 200조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뭐 세계 거의 시장을 싹쓸이하는 1등 기업이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거기에 걸맞게 커 있고요. 또 일본은 그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통신사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시총도 굉장히 큽니다. NTT 이 도코모라는 회사가 역시 또 시총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중공업도 많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회사들 또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또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예, 굉장히 좀 다양한. 근데 확실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도 있지만 내수 쪽도 이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수 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주식 수에다가 가격을 곱한 건데 한마디로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회사의 가치예요.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식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업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시총입니다. 예, 2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지금 얼마의 가치를 받고 있냐. 삼성전자는 319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60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근데 셀트리온하고 아래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이시죠? 이 회사들 시총이 무섭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만 합쳐도 거의 70조입니다. 하이닉스를 넘어가죠. 예.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그 아래쪽에 좀 포진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현대차가 부동의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던 그런 굉장히 거대 회사였는데, 그 위세가 좀 최근에 좀 많이 꺾인 상태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에게도 좀 자리를 내주는 좀 굴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같은 이제 중후장대형 산업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이제 혁신 기업이죠.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이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실 과거에는 보면은 그 IT하고요, 사실 그뭐 포스코라든가 자동차 같은 거의 뭐 제조업 1세기였습니다. 시총 1위부터.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뀐 걸 보이실 거예요. 뭐 바이오라든가 또 네이버 같은 서비스 업종이라든가, 그죠? 이런 기업들이 또 상위권에 포진을 했다는 거는 한국의 시장도 그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의 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대표 지수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세계 주요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또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사건 사고 가지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